안녕하십니까. 또 만났군요. 뭐,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이 주풍사입니다. 주풍사는 누가 지었느냐면 한나라 때 한무제가 지은 글입니다. 그 글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상, 이게 아마 상이라 하면은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는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하, 전하하기, 그거는 그 이후의 말이고, 신하가 자기의 임금을 칭할 때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이다. 상이 행행하면 이 행행이라는 말은 천자의 거동을 이야기하는 고유적인 그런 말입니다. 행행.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으로 나아간다. 천자의 거동. 그러니까 상이라 하면 이제 한무제를 이야기하죠. 한무제가 행행, 어떤 거동을 했다. 어디로 거동을 했느냐 하면은 하동이라는 지방을 거동을 했다. 이 하동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항아의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항아가 흐르는 동쪽. 우리나라도 하동이라는 지역이 있지만 요거 중국의 일종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하동을 시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동으로 가서 사후토 하면 후라는 요 말은 후토라는 거는 토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요 사라는 것은 제사 지내를 요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이를 하면은 천자께서 하동으로 행차를 해서 후토 하동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천자가 제사를 지냈다. 고시 제경하면은 둘러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둘러본다. 둘러보시, 고라는 것은 이렇게 발을 걷는 것이고 시라는 것은 이렇게 쳐다본다. 그래서 제경하면은 천자가 사는 도시를 둘러봤다. 아마 장안을 이야기하겠죠. 한나라에 쓰고 있는 장안을 둘러봤다. 그래서 어변하면은 매우 기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아마 가을을 이야기하겠죠. 봄보다는 가을에 곡식이 연그러졌으니까 천자가 하동지방에 나아가서 토지신한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천자가 거하고 있는 장안, 제경이라는 이 천자가 거주하는 도시, 장안을 둘러보시고 기뻤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제사를 지내고 경치도 좋겠어. 기뻤다. 그래서 중류하면은 강의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강이 이렇게 폭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 중간을 이야기하겠죠. 중류에
여군신 하면 천자가 가니까 그 군신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중류의 여군신과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자가 중류의 여군신하고 같이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배를 떼었다 이 말입니다. 배를 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강의 중간에서 군신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배를 떼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흠련하면은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배를 떼우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자께서 환심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 종류의 배를 떼우고 환심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작 이에 글을 지었다. 글을 지은 게 뭐냐면 추풍사다 이거야. 추풍사. 가을 바람에 어떤 가을 추풍사를 지었는데 왈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천자께서 하동으로 거동하셔가지고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고시 제경 천자가 사시던 그 수도를 둘러보시고 어변 기뻤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뻤다. 흡족해 했다. 그죠? 그래서 중류의 분신, 중류의 분신들과 같이 배를 띄우고 엄련하면은 성대한 주윤을 베풀었다. 주윤을 베풀고 그래서 상이 천자가 환심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내작 이에 시를 적었다. 시 이름이 추풍사다. 추풍사. 그 추풍사가 어떠하냐면 이거다. 이게 추풍사의 천자가 지은 추풍사의 내용이 이러하다. 이것은 이 시가 나오기 전에 했던 그 환경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신하가 황제를 본 글이고, 이거는 지금 황제가 직접 지은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소개를 하면은 추풍기해 하면은 가을바람이 날리네. 추풍기해 가을바람이 일어나네. 백운비 흰구름이 난다 이 말이에요. 흰구름이 날고 초목 황낙해. 초목이 누렇게 돼서 떨어지네. 기난기 하면은 이것이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가고, 기러기가 하늘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기어가면서 날아가고, 난유수해 난초가 더욱더 잎이 찬란하다. 가을이 되니까 난초 잎이 아주 수해하면은 빛난다. 날카롭다기보다는 그 난초의 잎이 굉장히 날카롭다. 빛난다. 수라는 것은 잘 다듬어졌네. 구규방 하면은 난초는 더욱더 다듬어졌고, 구규방, 국화는 더욱더 향내가 짙다. 해가인에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 가슴에 품은
가슴에 품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울렁방 잊지 못하겠구나. 지누선에 이 누선이라는 말은 이건 대선자인데 이 누라는 것은 단층배가 아니고 이층으로 이렇게 된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띄었을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고 또 위에 이층으로 됐죠. 그래서 아래층도 있고 위층도 있고 이걸 갖다가 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선을 띄웠다. 누선을 띄우고 제분화 그 강을 제라면 건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강을 누선을 띄우고 강을 거슬러 올라간 행중류해 하면은 중류이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띄었으니까 이 배를 이렇게 행하면은 이게 행대 아닙니까, 그죠? 요것이 행대고 요것이 행이고 요것이 종대죠. 요것이 행이고 요것이 종 아닙니까, 그죠? 종인데 요것이 종이고 요것이 행이다. 그러니까 행중류라는 말은 배가 강의 중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래서 행중류해 하니까 배가 강 중간으로 가면서 양소파이라면은 아니 힘물살을 이야기하죠. 파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강의 중간으로 나아가니까 소파 흰 파도가 그냥 일어나고 또 서고 명해 하니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중간으로 나아가고 필이 이 통소죠. 필이가 고 북소리가 명해 하면은 피리 소리, 북소리가 막 울린다는 거죠. 북소리가 울리가 발도가 피리 소리가 북소리가 둥둥둥 나니까 또 지금은 어떤 엔진이 있는 배지만 옛날에는 노를 젓는 배죠. 그러니까 발도가 하면은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지으며 부르는 노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 파도가 일어나고 피리 소리, 북소리 울리는데 그 노를 짓는 노래 소리가 발도가 울린다. 그래서 활락극해, 활락이 극해, 극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배를 떼어놓고 피리 소리, 북소리가 울리고 노젓는면서 노래 소리가 우승프게 울리니까 즐겁죠. 그러니까 활락극해, 이 활락이 극하는 지점에 애정다. 슬픔도 많구나. 활락이 극하는 지점에 슬픔이 더 많다. 갑자기 슬픔이 일어난다. 활락이 극하는 중에 슬픔이 일어난다. 소장기시에 이거는 소장하면은 내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젊음이 기시해. 또 기자는 어찌 기자에서 시간 시자니까 내 젊음이 언제였던가. 내 젊음이 언제였던가 해노화 하면은 내 이제 늙었구나. 아마 한 무제의 나이가
한 무제가 조금 오래 살았습니다. 75살 정도 제가 살았으니까 아마 70살까지는 알고 60대 후반에 아마 이거를 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처럼 여기서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시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풍기에 가을바람이 부네 배군비 흰구름이 불고 흰구름이 이래저래 이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목 황약해 초목이 누렇게 돼가지고 뚝뚝 떨어진다. 기난기 하면은 이거 기자가 이거 안자일 겁니다. 기력이 안자. 안난기 하면은 기력이 남쪽으로 날아간다. 기러기가 밤이 되면 남쪽으로 쑥 날아가고. 그래가 남녀수에 난초는 더욱더 빼어나고 아마 여름보다 가을이 난초의 잎이 빼어나다. 국류강 하면은 곡하는 더욱더 향기가 짙어지는 해가이네.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을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사람. 이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자기 어머니도 되어주고 싶으시고 또 자기 어릴 때에 어떤 그런 사람이 많겠죠. 뭐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연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좋은 사람을 가슴에 품은 좋은 사람을 불렁망 잊지 못하겠구나. 진우선에 우선 배를 띄었다니 배가 이렇게 크고 선신이 이청선신이 배를 띄었다니 그래서 제후나 건널 제자에 강을 건넌다. 우선을 떼어가지고 강을 건너니까 행중유해 하면 중유로 횡단한다 이 말이에요. 횡단한다. 그러니까 이래 가는 것이 아니고 이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항아가 폭이 넓으니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는 중에 양소파 흰물살이 푹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흰물살이 일어나고 소, 고, 명해 하면 피리 소리, 북소리가 이제 황제가 가하고 연애를 베푸니까 이제 피리 소리,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고 피리 소리가 떼기 북소리가 둥둥둥 하면서 울리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도가 이제 노를 지으면서 이제 노를 짓는 노래를 막 한다는 피리 소리, 북소리 울리고 또 노를 짓는 노래가 막 이렇게 가을 저녁에 이렇게 막 울린다. 그러니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활락 끝에 활락이 끝나는 지점, 극한 지점에 애정다, 슬픔도 많구나.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또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즐거웠을 때는 또 슬픈 감정이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장기시에 젊음이 언제였던가 자기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젊음이 언제였던가 배노가 내일 이제 늙었구나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 가을이 깊어가니까 이 축풍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씩 느끼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어떤 거 우리가 나는 이 인문학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문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문이라고 합니다. 문. 어떤 사람은 이 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이. 정이라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저스티스. 근데 저는 이 정의라고 하지를 않고 이거를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왜 뭐라고 하느냐? 왜 정의라고 하지를 않고 뭐라고 하느냐? 그럼 인문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문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정의라고 하고 정의라고도 한다. 근데 이렇게 해나 인문이라고도 하고 정의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인문이다, 인문학이다,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럼 인문의 상대적인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인문의 상대적인 것이 뭐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의 상대적인 것은 무다 이 말이에요. 문의 상대적인 것은 무고 의의 상대적인 것은 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상대적인 것은 인이다. 우리가 어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무다 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인자와 이 정자를 붙이니까 그럼 정의의 상대적인 게 뭐냐? 정의의 상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문의 상대적인 거는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를 표현할 때 의의 상대적인 것은 인이다. 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문의 상대적인 것은 문이다. 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앞에 뭔가를 꾸미버리니까 인이나 정이나 이걸 가지고 꾸미니까 이 문이라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다 하게 되면 이 장자다 이 말은 길장자다 이 말. 우리가 긴 것이 있죠. 그러면 짧은 게 뭐냐 하면 이 단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길고 짧은 것이다. 이래 봤을 때 긴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긴 것은 그럼 막상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긴 것이냐 짧은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기노? 그러나 이래 나오면 요거보다 요게 길다 이 말이에요. 긴 것과 짧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분필이 요랬을 때는 요것은 분필이 짧은 것이다. 왜 짧은 것이냐? 분필이 요것이 있기 때문에 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길다라는 것은 짧은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길다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긴 것은 짧은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긴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긴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짧은 것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와 못한다라는 것은 잘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못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 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던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뭘 짧게 던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물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요 물을 이야기함으로써 문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물을 이야기함으로써 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문은 또 문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냄으로써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을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을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인을 이야기함으로써 을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것이고, 을을 이야기하면 인을 이야기해야 되고, 인을 이야기하면 을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그러한 것인데, 요즘에 이걸 본다면은 자꾸 이 앞에 뭔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유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그 뒤에 상황이라고 했고, 상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상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상군이란 이 하나의 인물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양이 변법을 실시를 했죠. 변법을 어디서 실시를 했느냐 하면 이 진나라라는 곳에서 변법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진나라 누구냐 하면은 진나라의 효공을 도와가지고 진나라 효공을 도와가 변법을 실시를 했는데, 이 유양이 나중에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했을 때, 그때는 유양이 아니고 상군이었습니다. 상군으로 있었을 때, 그때 도망갔을 때, 그때 여관에서 상군이 변법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증이 없으면은 재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상군이 거열형에 당한다는 거예요. 거열형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거열형, 여튼 사람을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팔을 다 이렇게 팔다리 이래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열형, 찢어버리는 그러한 형을 상군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혹독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법에 의해서 자기가 당했다.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후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까 저기처럼 인문이다, 정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깊이가 없고 너무나 좁은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참 그 사람들이 그냥 모르면은 그 부분에 확실하게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법을 만들어가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때 그 당시에 형벌로 가지고 태자의 스승을 갖다가 코를 비워버리고 뭐 이렇게 귀족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제에 대해 가지고 오제가 정치 베풀었던 거라든가 이 사망이 도에 대해서 효공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효공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효공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부국 강경으로 가는 겁니다. 나라가 부고하고 또 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위왕에 대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왜 그러하냐면은 자 상황이 처음에는 상황 오제가 가진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을 효공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건 효공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사망의 치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효공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국하고 강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효공이 예를 들어서 상황이 여기 앉아있고 효공이 여기 앉아있어 그 다음에 부국 강병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효공이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가 솔깃해가지고 요 앞에 딱 들어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다시 자리를 가서 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게 또 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공과 이 상황이 3일 동안에 밤도 자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효공이 밤도 자지도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과의 3일 동안에 부국 강병책을 논해가지고 결국은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당시에 효공이 나이가 21세입니다. 근데 이 21세에서 효공이 그런데 이 상황이 약 한 20년 정도를 변법을 맡아가지고 진나라를 천하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을 엄하게 해가지고 결국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상황이 지금 현재에 태어난다든지 지금의 법을 정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나라가 가졌던 하나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과 그 민족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한 그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진나라의 법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면 이 병법이 성공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 상황에 따르는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르는 법을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봐야지
단순하게 그 법을 엄하게 변법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상황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 어떤 법이든지 시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희생자는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소크라테스 변명에도 그렇고 크리톤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이런 말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겁니까? Know yourself. 글쎄, 이 말을 갖다가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렇게 하니까 누굽니까? 태양신 델포이 신전에 가면은 그 앞에 그 옆인가 뭐 신전에 가면 Know yourself 이렇게 이것이 적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내가 과연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이 왜 도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왜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이야기만 했지 플라톤이 왜 소크라테스의 제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플라톤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다. 이것도 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문이고 여기는 무입니다. 여기는 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귀하게 관련된 것이고 플라톤은 그렇지 않는 거 아닌데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독배를 마셨다. 글쎄 그거 아닌데. 그러면 또 우리가 공자를 이야기하면 공자는 공자는 인을 이야기했지 않느냐. 공자가 인을 이야기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럼 또 노자는 그러면 노자는 자연주의다. 좀 그런데,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무시해도 좋지만은,
뭘 좀 알고서 무시를 해야지. 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그래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책을 한 번이라도 봤느냐 이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런 상황을 덜라하고 소크라테스를 덜라하느냐 말입니다. 상황과 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자지우지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들 수 있지만 상황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큰 예를 들면 한 10,00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손으로 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이 분필 닦기 이런 걸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나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그것은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 마누라가 그 산테스 아이가 학자 아이가 그게 그럼 이래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나 또 공자를 인이다고 이야기하고 노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거 아이가 이래 뿌리고 이래 뿌리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도 공부를 안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공부를 못하게 한다. 그럼 전부 다 공부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공부를 못하면 전부 다 멍청하게 돼가지고 문재인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재인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네. 자기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한데 어떻게 상황이라든지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이뿐만이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생각할 걸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 걸 세 번 생각하고 좀 곱씹어보고 소도 자기가 입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있으면 이었다가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는데 왜 인간이 이런 걸 좀 넣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그것을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해가지고 좀 되새김질을 하고 내 자신이 어떤 그런 걸 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유튜브도 하기가 또 싫은데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리뷰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또 하고 이래 됩니다. 마치겠습니다.